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9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부터 6일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전국 2324개 선거구에서 7616명이 출마해서 13일간 열전을 벌입니다. 내일, 그러니까 20일 방한하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 기간 중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회동설은 이른바 문파들이 만들어낸 자작극인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오늘의 하주시는 바이든 문재인 회동설의 진상, 내막이 뭐냐, 진위가 뭐냐인 것 같은데요. 당초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인 지난 4월 말부터 청와대발 바이든과의 회동설이 이렇게 흘러나왔어요. 그리고 다들 뭐 그게 사실로 이렇게 알고 있었죠. 뭐 청와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시는 뭐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는 기간이었고 또 지금 주미 대사도 이수혁 씨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조율이 좀 된 모양이다. 그랬는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죠.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집권 5년 동안 거짓말로 아주 거짓말로 성을 쌓고 살았거든요. 마지막으로 이거 국민한테 사기친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문재인은 이 다큐멘터리하고 판타지랑 구별을 잘 못해요. 다큐멘터리는 있는 거고 판타지는 이랬으면 좋겠다는 건데 반지의 제왕처럼 자기가 끝나고도 바이든이 찾아와서 만나서 대북 특사로 가서 통일을 위해서 기여하고 국제사회의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게 판타지죠. 근데 그걸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임기 중에 얘기를 한 거죠. 그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지난 연말에 뭐 제안이 왔다. 미국의 제안이 왔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또 야당 의원, 민주당에 좀 덜 떨어진 국회의원들 많잖아요. 그거 또 같은 고향 쪽에 있는 김종민 의원이라고 있잖아요. 김종민이라고 좀 부족하신 분이죠. 2%가 아니라 뭐 80%가 부족하신 분인데 이분이 바이든과 문재인이가 중요한 그 회담을 하는데 대북 특사까지 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상당히 진도가 나가버렸어요. 아니, 엊그저께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고 이 통일 관계 쪽에서는 아주 우리나라 최고의 뭐 전문가인 척 하고 있잖아요. 문재인 정권에서는. 그렇죠. 한쪽 편들어서 전문가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대북 특사 갈 거다고 그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아예 뭐 사실인 것처럼 기정사실화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총 출동한 거죠. 또 탁현민 또 그랬잖아요. 바이든이 문재인에게 요청했다. 그렇죠. 또 오늘 또 한술 더 떠서 그 윤건영이 그것도 얘기했잖아요. 바이든이 연락 온 건 사실이다. 문재인은 가만히 계셨다. 가만히 계셨다는 뭐 쌀가마니 가만히를 쓰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문재인이 그가 뻥친 게 드러나니까 가만히 계셨다고 변호에 나선 거예요. 근데 아니, 오늘 문재인이 모르면은 그러면 그 측근 참모들이라는 사람들이 알아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뻥치기죠. 그러니까 문재인은 5년 내내 김정은 편만 들었잖아요. 국제사회에 가서도 미국 정상회담이나 유럽이나 다 가서도 김정은만 대변하다가 우리나라를 대변하지 못한 사람인데 지금도 대변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저렇게 자임하다가 저거 사기치다 뽀롱이 난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의 판타지는 그거 같아요. 대북 특사 가서 김정은하고 통일에 관해서 북핵에서 큰 공을 세워서 그 여세를 몰아서 노벨상 아니 뭐 꿈은 자유지요 뭐 아마 그런 생각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제가 보기에는 노벨상 받기 전에 저기 의왕이나 이런 데부터 좀 들리셔야 될 것 같은데 본인은 저렇게 꿈도 야무지게 꾸고 계신 거죠.
이 5년 내 문재인 쇼쇼쇼 정권을 만든 사람이 탁현민 의전비서관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람이 5월 초 얼마 며칠 되지도 않습니다. 네.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아마 그 퇴임 후에 바이든 대통령을 만날 것이고 그쪽에서 연락이 왔다. 그래서 지금 장소라든가 그 형태를 어떻게 만날 것인가. 이걸 지금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의전비서관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당신은 의전비서관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전부 뻥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종의 자작극 아닙니까? 자가발전을 한 건가요? 자가발전이죠. 다 드러났죠. 오늘 아침에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얘기했잖아요. 현재로서는 예정되고 있지 않다. 대북 특사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외교 용어니까 부드럽게 현재로서는 예정되어 있지 않다. 잘 알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속마음은 뭐겠어요. 미친 놈들 그렇게 웃기고 자빠졌네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웃기고 자빠졌네. 아니 그 나라에 대통령 당선된 지 이제 한 열흘 만에 만나러 가서 전직 대통령을 왜 만나요? 만날 이유 아니 분초를 쪼개가지고 지금 일정이 짜여져 있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현직 대통령 만나는 것도 정말 분초를 쪼개서 만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니 한물간 일수고사된 문재인을 왜 만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한미 관계에 공을 세웠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완전 망쳐놨죠. 김정은만 앞세우고 뭐 계속 헛소리만 하고 다니던 사람을 그거 왜 만나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재인의 그 고질병, 판타지와 다큐멘터리를 구별하지 못하는 현실과 꿈을 오락가락하는. 그러니까 문재인을 거짓말쟁이라고 하는데 저는 거짓말쟁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자기가 꿈하고 현실하고 혼동해서 그렇지. 거짓말은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일종의 저는 질병 차원에서 좀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거짓말도 들어요. 자주 하다 보면 그걸 사실로 믿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어떤 생각을 자기가 이렇게 해야겠다는 것을 자꾸 생각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게 현실인 걸로 이렇게 착각하는 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옛날 그 민주당 비대위원장 하면서 나오면서 그랬잖아요. 문재인은 24시간 녹음기 달고 다녀야 된다. 맞아요. 금방 거짓말하니까 저 꿈꾸는 소리까지 다 녹음해야 된다. 그 버릇이 지금까지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설리번 뭐 백악관 안보보좌관도 부인을 했습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도 어제 18일 날 5.18 그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KTX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이제 몇몇 의원들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이제 물어봤더만 아니 어떻게 전직 대통령을 미국 현직 대통령이 와서 만나느냐? 그게 무슨 행우냐? 우리 속된 말로 그러니까. 아니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다. 아마 사실이 아닌 걸로 알고 있다. 우리 뭐 그 일정 배도 없고 백악관에서도 그런 문재인 만난다는 일정이 전혀 없다. 이런 걸 보면은 이제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희망상 자작극일 수도 있고 문파들이 그래서 문재인 뭔가 한 건 올려준다고 해갖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좀 한 측면도 있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문재인 청와대가 이수혁 주미대사가 하고 이렇게 뭔가 좀 교감하에 백악관과 접촉을 해보면서 뭔가 가능성이 있다. 조금 그쪽에도 뭐 또 밑에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좀 잘 삶아놓은 사람들, 로비스트들이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잘하면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뻥튀기 한 거 아닐까요? 제가 봐도 그럴 가능성이 많죠. 전혀 근거 없이 얘기하지 문재인의 희망사항인 남북 관계 그 해결을 해서 노벨상 받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감옥 갈 가능성이 더 많은데 그거를 위해서 청와대 뜻이 그러니까 외교 라인하고 주미 대사가 백악관 쪽으로 로비를 했다고 봐야죠. 그렇게 했다고 봤는데 실패를 한 거예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근데 외교관이라는 게 안 돼 이렇게 안 하잖아요. 아이 뭐 검토해 봅시다. 뭐 잘하면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충청도 말은 그렇잖아요. 특히 충청도 말은 예스 노가 없거든요. 그냥 알았어요. 괜찮아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됐어요. 뭐 이런 억양 보고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검토해 보겠다는 말을 기정사실화해서 흘리고 그거를 또 구체적으로 대북 특사 나간다고 얘기하고 저거야말로
이 국민을 혼란시키는 게 혹세무민하는 거죠. 나라 망신이죠. 네, 나라 망신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추진을 하다가 이제 미국 측한테 자꾸 메시지를 던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좀 불러주라. 오면은 그렇죠. 좀 만나달라. 네. 그 메시지를 지금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실도 네. 아니 황당한 일이다. 네. 아무런 연락도 없고 그거 접촉이 없는데 갑자기 바이든 대통령하고 만난다고 하니까 우리도 뭐 뭔 소리인지 네.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조짐이 보인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전에 네. 그 청와대발 또 이렇게 흘러나온 얘기는 퇴임 후에 남북 평화를 위해서 많이 얘기했죠. 뭔가 그렇죠. 퇴임 후에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는 계획이 있는 거죠. 시나리오를 짜놓고 있는 거예요. 퇴임 후에 그런 뭔가 역할을 좀 해가지고 네.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영향력도 네. 행사하면서 가능하면은 잘 해결해가지고 어떻게 노벨 평화상이라도 그렇죠. 타볼까. 그래서 김정은하고 임기 말에 또 서한 주고 받은 것까지 다 공개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화 왜 기생충의 대사 송강호가 얘기하잖아요. 네가 다 계획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다 꼼꼼히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이든 만나서 대북 특사도 역할도 받고 그러면 6월 1일 날 지방선거에서 아무래도 영향력을 미치잖아요. 엄청난 영향력이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이 문재인은 김구 같은 민족 지도자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꿈을 꾼 거죠, 지금. 그러니까. 예? 양산에서 지금 슬리퍼 신고 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은 또 다음에 또 그러니까 청와대 나올 때 뭐라고 그랬어요? 저 다음에 또 출마할까요? 그랬잖아요. 아니 정권을 5년 만에 뺏기고 뭐라겠어요? 나는 링에도 올라보지 않았다. 아니 자기 정권에 대한 심판으로 정권이 다른 정권에 비해서 10년 갈 걸 5년에 뺏겼는데 아니 자기는 링에 올라서 내가 선거전도 안 했는데 내가 무슨 패배냐. 이재명이가 패배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냥 후보가 워낙 시원찮아가지고 그런 거다. 나는 잘했는데 그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죠. 저는요 며칠 전에 청와대를 가봤거든요. 어떻게 가봤어요? 그냥 방문 신청해가지고 됐습니까? 추첨해서 돼서 뭐 갔는데 나는 아예 신청도 아직 못했네. 설마 되겠나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안 간 건 너무 잘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습니까? 저 옛날에 기자할 때 식사하러는 몇 번 갔거든요. 그때 버스 타고 들어가서 바로 밥 먹으러 가니까 어떤 구조인지는 몰랐거든요. 저도 청와대 출입했지만 사실 구조를 몰라요. 한 바퀴 싹 돌아서 보니까 이건 구중궁궐이에요. 거기는 우리나라 규모에 비해서 너무 크게 진 거예요. 산 하나를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통이 그야말로 안 되고 한번 들어가면은 거기야말로 궁궐이라 그냥 멀리서 저 광화문 정도 보이고 남산이나 보이지 완전히 은폐된 데예요. 그러니까 국민하고 소통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백화점도 가고 한옥마을도 가고 한강도 가고 이게 국민하고 소통하고 5.18 광주도 국회의원 100명 데리고 가고 이런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청와대 하루만 갔어도 못 나온다. 왜? 사람은 자기 낮추기가 어려워요. 그럼요. 한번 올라가면 그 자리를 낮추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벤츠 타다가 니 아까 끌고 다니기 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윤 대통령 얼마나 힘들어요. 서초동에서 매일 출퇴근하고 뭐 이러는데 청와대 들어가면 왕인데. 왕인데 우리가 왕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거기서 한두 달만 있으면 그냥 여기 있는 게 낫겠다. 그럼요. 그거 뭐하러 나가요? 그 경치 좋고 이런 호화판이 없는데. 또 거기 있던 참모들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렇죠. 나가면 이래이래하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특히 경호 하는 그 경호처 사람들이 안 나가려고 합니다. 거기 있어야 딱 보험을 잡잖아요. 그리고 보고하러 차 타고 다니고 그게 말이 됩니까? 같은 사무실에 있어야지. 그리고 뒤에 북악산을 가보니까 이 산은 좋은 산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요? 악자가 들어가는 게 굉장히 가파른 산은 악자라고 하죠. 설악산, 그 뒷산만 관악산. 좀 뒤로만 한번 갔다 오면 산은 작은데 굉장히 가파들었더라고요. 올라가는 길에. 거의 설악산과 또 올라가는 것 같아요. 아니 청와대로 해서 북왕사까지 갔다 오면 그렇게 가팔러요. 아주 제대로 갔다 왔네요. 그래서 이 산은 저는 풍수지리 모릅니다만은 안산이나 이런 남산 같이 좀 아담하고 다니기 참 편하죠. 이런 산을 껴야지 마음이 편안해지는데 저렇게 깎아지는 바위 앞에 있는 청와대 그리고 뒤에는 막 김신조 121 때 그 총알 자국도 막 있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이 가면 제왕적 대통령이 되고
국민한테 군림하고 하고 귀 막고 눈 감고 사는 게 저 청와대의 탓도 크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산이라든가 땅의 기운이라는 게 있죠. 있는 거거든요. 분위기가 있죠. 그런 악산 밑에 있으면 거기서 좋은 마음이 그렇죠. 가진 사람도 들어가면 악하게 되고 그렇죠. 강팍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 한가운데에서 완전히 이 밀폐된 국민하고 유리된 떨어져 있는 그런 하나의 왕국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저 신의 한 수다 용산으로 간 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 거기서 계속 5년간 꿈을 꾸었네요. 네, 그렇죠. 꿈만 꾸다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갖고 나라를 지금 이 지경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거기 있다가 그리고 본인은 성군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가면 좀 무타기가 되는데 청와대로 오면은 자기가 자꾸 거기 오는 하루에 몇만 명이 아이고 문재인 여기서 참 그 샤넬 옷 입고 마누라 참 호의호식했네 다들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보 이어보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과 안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니, 청와대 그러니까 억하심정으로 계속 시비를 거는 거죠. 네, 문재인의 그 속 좁은 게 그 청와대 온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문재인은 지금 이번에 그 바이든 대통령과 회동설 이게 뻥으로 드러난 것으로 봐서도 또 지난번 김경수 전 경남지사 지금 감방에 있죠. 그 사면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도 겉으로는 말로는 잊혀진 사람이 되겠다. 노을처럼 살겠다. 자연으로 돌아가 보통 사람으로 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속마음은 전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나가서도 그렇죠. 내가 상황으로 군림하면서 후계자도 딱 만들어서 차기에 대통령 만들고 그렇죠.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딱 견제를 하는 그렇죠. 그런 친문의 골박 대통령 역할을 지금 하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그런 욕심이 없었으면은 퇴임도 조용히 나오죠. 이제 퇴임식을 지지자들 저 청와대 앞으로 끌어 모아가지고 저 성공한 대통령 맞지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리고 지지자들 서울역까지 끌고 가고 그게 정치적인 세력을 계속 극대화하겠다는 그런 전략이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는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광주에 국회의원, 뭐 내각, 청와대 비서실 다 됐고 이런 성의를 보인 대통령이 없어요. 없죠. 가서 또 이물련 행정을 확 제쳐고 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사실 YS, MB, 박근혜도 사실 뭐 광주 5.18에 대해서 성의 표시는 했는데 다만 이제 진정성이 없었죠. 노래 같은 거. 그 합창이든지 재창이든지 떼창이든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이무리한 행진곡이 물론 뭐 이미 김정은이나 김일성을 김정일이나 이걸 임의라고 한다. 뭐 이런 일부 의견이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윤상원이라고 5.18 때 희생당한 그 열사 그 사람 영혼 결혼식 때 그 노래하려고 그 누구야 그 뭐죠? 그 백남기인가? 아니요, 시민운동 하다가 돌아가신 분. 그분이 쓴 시잖아요. 그리고 황석영이가 좀 고치고, 그러니까 좀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저는 노래하고 이런 거 아주 좋게 받아들였으니까 뭐가 디테일이 중요하냔 말이에요. 광주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온 나라가 이제 하나가 되는 나라.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출발을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민과의 소통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청와대에서 나와 가지고 용산 시대를 열면서 전에는 전혀 저희들도 청와대 출입 기자를 했지만 대통령의 그림자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지금은 기자들이 대통령 뭐 출근할 때마다 거기 서가지고 한마디 즉석 일문 읽다 또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정말 보통 시민으로 돌아가가지고
광장시장에 가서 어묵도 사고 그렇죠. 무슨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네, 백화점 가서 백화점 간다고 신발도 좀 사고. 누구야 저기 TBS의 김호준은 시비 걸던데 아니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도 다 백화점 가서 쇼핑하고 국민 속에 하나가 되죠. 예. 그럴 때 뭐 차가 막힌다고 시비 걸고 뭐 백화점 가서 뭐 특정 제품 산다고 시비 거는데 그게 국민하고 하나가 되는 거죠. 아까 조금 전에 님을 위한 행진곡 쓴 사람이 백기환입니다. 백기환. 예,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문재인은 정말 잊혀진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금단 현상이랄까. 네. 사실은 뉴스 스포트라이트를 잘 받는 사람들은 우리들이 경험해 봤지만 어느 날 이제 높은 자리에서 뚝 떨어지면은 아주 못 견뎌합니다. 못 견뎌하죠. 내 기사가 안 나오는 그렇죠. 그냥 막 여기저기 전화해 갖고 그렇죠. 섭섭함을 털어오고 막 그런 분도 내가 직접 봤습니다. 그렇죠. 예. 그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왜 우울증도 많이 오고 네. 갑자기 극단적인 선택하잖아요. 네. 대중한테 인기를 받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인기가 떨어지면 그걸 못 견뎌한대요. 그러니까요. 방송국에서 연락도 안 오고, 안 오고. 뭐 출연 요청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끝났나. 그렇죠. 그런 허탈감에 빠지는데. 남이 알아봐주는 그 힘. 그래서 고위 공직자들이 왜 저렇게 또 하려고 저렇게 저러느냐. 금단 현상이 세 군데서 나타나요. 하나는 그 사람들 법인카드 없으면 못 살아요. 맞아요. 법인카드. 자기 돈을 안 써봤거든요. 재산이 몇백억, 몇천억 있어도 법인카드를 써야지 자기 돈 쓰면 이렇게 힘들어해요.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그렇죠. 이 법인카드만 쓰니까 그렇죠. 개인카드를 한 번도 안 그렇죠. 썼잖아요. 법인카드. 또 하나는 비서가 식당 예약해줘야지 자기가 전화해서 예약하는 걸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해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운전기사가 있어야 돼요. 예. 운전기사 없이 자기가 택시 타고 간다든지 뭐 이렇게 걸어간다든지 하는 걸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해요. 이것도 자존심이 중독이죠. 뭐 상하고. 중독이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공직자들이 이런 거 정풍운동 좀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맞아요. 이 권력 주변에 자꾸 끼웃거리는 게 그 법인카드, 운전기사, 비서 이것 때문에 자기네 영혼을 팔아먹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다, 저도 뭐 고위공직자 지낸 분들 많이 봤지만 다 마음을 내려놓고 정말 보통 시민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아주 드물더라고요. 있긴 있어요. 저 강원도 어디 고성인가 가서 농사 짓는 분, 안 무슨 왜 교육부 장관 하신 분이라든지 옛날에 어디죠? 몇 분 있기는 예, 있습니다. 예, 손수익 씨. 예. 그쵸. 그쪽이 뭐죠? 전라도 장흥인가요? 네, 장흥. 뭐 그런 분도 훌륭하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많지 않아서 그렇죠. 네. 문재인은 최근도 그 문재인의 일어라는 개정판을 냈어요. 5월 10일자. 그러니까 퇴임하고 바로 개정판을 냈는데 19대 대통령에서 깨어있는 시민으로 되돌아가며 드립니다. 이런 책 내는 것도 자기가 잊혀지기 싫다는 이야기고 그렇죠. 문재인이 말하는 깨시민. 네. 이 사람들은 원래 아주 문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돌아서 버렸어요. 그렇죠. 깨시민 대표가.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그 반대 운동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통령 유세 때 거기 가서 선거 유세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네. 아무튼 문재인은 뭐 평안하게 가서 살려고 속으로 생각했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지금 그 평산마을 앞에는 보수단체들이 계속 시위를 하고 있고 특히 백신 피해자들이 아주 가서 호소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려움을 많이 겪은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정청래, 뭐 고민정 이런 사람들은 지금 집시법에는 국가 원수라든가 그 관저 이런 데서는 100m 이내에서는 시위를 못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전직 대통령도 넣어야 한다 해가지고 끝까지 문재인 지킴이 역할을 하려고 그러네요. 아니 뭐 거기 오직이야 거기 가서 그렇게 쫓아가서 얘기를 그러고 하겠습니까? 그것도 또 얼마나 하겠어요. 그렇죠. 그런 정도는 인내를 해야지. 자기가 국민들한테 저지른 그 엄청난 피해를 생각하면은. 그렇죠. 그리고 또 양산 시끄럽다고 너무 신경 쓸 게 없는 게 조금 있으면 조용한 대로 가실 것 같은데요. 지금 뭐 검찰 인사한 거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저승사자들의 귀환이던데요. 한마디로 저승사자의 귀환. 그러니까 문재인이 양산에 있을 날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조용한 거 뭐 소음 이런 거에 대해서 큰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뒤에 얘기했지만 그래서 이재명이는 인천 계양을에 출마를 했고 문재인은 그걸 피하려면은
남북 관계에 뭔가 네. 특사를 한다든가 그렇죠. 해가지고 이게 딱 김정은이가 이렇게 딱 이렇게 보호해주면은 그렇죠. 나를 어떻게 감옥에 넣겠느냐 뭐 그런 생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어디 국회의원 선거에 나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검수완박법 하나에서 이 보호 장비 하나 차고 예. 그다음에 김정은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보호 장비 하나 차고 뭐 그러려고 그랬죠. 예. 예, 그게 다 이번에 허사로 그렇죠. 드러났어요. 뭐 김정은은 아마 우리나라 전 국민 5천여만 중에서 제일 김정은 편이었으니까. 그렇죠. 예, 김정은이야 뭐 굉장히 반기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우리 고영신 TV에서는 전직 대통령의 여러 사례들을 볼 때 청와대만 딱 떠나면 그걸로 끝이다. 아무리 무슨 방패 아니라 뭘 해도 소용없는 것이다. 그렇죠. 허망한 짓이다. 그렇죠. 했는데 지금 딱 그렇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허망한 일이라는 걸. 네. 근데 자기 손안에 이 탐욕을 놓지를 못해요. 아직도 명예심, 공명심, 그리고 또 양산 갈 때 그렇게 크게 짓고, 예? 또 그게 무슨 법 이런 거 바꿔가지고 자기 연금 뭐 경호원 뭐 이렇게 60명이 가서 지금 60명까지 가서 하고 이런 것들은 아니 이제 그 사람 한 사람 지키는데 월급만 해도 30억 5천만 원 준다고 하면은 평균으로 그냥 뭐 적게 잡아서 30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거 먹고 쓰고 하는 것은 얼마입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나면 뭐 몇백억 들어간다고. 퇴직금 뭐 이런 거 다 계산해야죠. 4대 연금, 보험 이런 부분까지도 나가면서 또 자기 스스로 또 훈장도 주고. 근데 아마 머지않아서 또 시설로 가시면 또 여러 가지로 또 연금이나 이런 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런 혜택이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뭐 깨어있는 시민으로 되돌아간다고 그랬는데 이 문재인의 이르라는 수필지 개정판을 내면서 진짜 한마디 되돌려 주고 싶은 것은 깨몽. 깨몽해라.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